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동환의 피칭학개론의 서동환입니다. 요즘 정말이지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야구를 개막을 하고 나니까 확실히 시간이 비시즌보다는 훨씬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또 센터에서 훈련하고 이제 그라운드로 복귀를 해서 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 또 그 선수들이 또 경기 중에 일어나는 또 이런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피드백을 주고받고, 또 안타깝게도 2군에서 또 시즌을 시작하게 돼서 또 1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선수들과 뭐 주고받는 여러 가지 피드백들, 또 경기가 끝나고 나면 또 이제 5개 구장에서 일어났던 어떤 그 경기에 대해서 하이라이트를 보여주잖아요. 또 요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는 재미가 쏠쏠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확실히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하루를 보내다 보니 시간이 조금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또 조금 겁나기도 합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서클 체인지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서클 체인지업은 이제 미국권에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구질로 이제 평가를 받는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구종 중에 하나인데요. 손가락이 아무래도 좀 큰, 좀 서양인들에게 굉장히 좀 유리한 구질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서클 체인지업은 기본적으로 팔꿈치 자체에 무리가 굉장히 없는 구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좀 습관화를 해서 잘 던질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구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타자에 있어서 시각으로 하여금 굉장히 좀 직구하고 굉장히 비슷한 궤적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뺏는데도 또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는 것이 바로 서클 체인지업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잘 던지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 외에도 뭐 예전에 이제 사이드암으로서 좀 불펜에서 굉장히 길게 활약을 했던 지금은 이제 코치를 하고 계신 조웅천 코치님이라든지, 그리고 NC에 있는 이재학 선수 등 서클 체인지업을 잘 활용해서 경기를 지배를 하는 그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꿈치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구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 서클 체인지업을 그동안 못 던졌던 분들, 그리고 던지고 있었지만 잘 안 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서클 체인지업의 그립을 잡는 방법, 그리고 던지는 요령, 정말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모든 이 서클 체인지업에 대해서는 마스터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재밌는 강의를 통해 가지고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서클 체인지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먼저 그립을 먼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 손 위주로 이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공의 성격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야구공은 항상 좁아지는 면이 있고, 올수록 좁아지는 면이 있고, 갈수록 넓어지는 면이 있어요. 근데 항상 좁아진 면에서 잡는 그립은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난이도도 쉬워요. 낮죠, 난이도 자체가. 근데 넓어지는 면으로 잡을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고 그립을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투심을 예를 들어서 던지시는 분들인데 투심을 잘 못 배우시고 손에 익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넓어지는 면으로 손가락 자체가 실밥이 이렇게 넓어지는 면으로 넘어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만 조금 좁아지는 면으로 조정을 해주셔도 훨씬 안정감이 생기고 더 배우기가 쉬우실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나가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야구공을 제일 좁아진 면 자체를 이렇게 선을 쭉 그어서 이 부분을 이제 정수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얼굴로 이 머리로 따졌을 때 정수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정수리를 넘어서 이마나 눈썹 쪽으로 안 넘어가는 게 좋아요. 항상 정수리를 기준으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서클 체인지업을 배우실 때 일단 이 손가락이 동그라미가 돼야 서클 체인지업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맞는 얘기지만 이게 손가락이 작은 동양인들한테 쉽지만은 않은 그립이에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서클 체인지업을 만약에 배워보신 분들이 계실 때 직구 그립에서 검지를 하나 옮겨 잡아서 이런 프로세스, 이렇게 먼저 직구를 잡고 손에 익은 다음에 검지를 내려잡고 새끼손가락을 공에 안 빠지게 받쳐주는,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준수하게 잘 배우신 거예요. 네. 하지만 이게 이렇게 잡고 직구를 던진다고 했을 때 이 검지손가락을 잘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손가락이 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검지를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서클 체인지업 자체가 직구를 느리게 가게 하는 그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정말 제대로 된 서클 체인지업의 효과를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수리 기준의 이 라인에서 이 서클 체인지업 그립을 한번 잡아볼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네, 그래서 먼저 정수리 라인에서 검지 손가락 있죠, 여러분. 이 검지 손가락을 두 번째 손가락을 요렇게 공을 쓸어 담듯이 실밥에 걸어주는 거예요. 실밥에 쓸어 담듯이. 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중지 있잖아요. 중지를 실밥에 이 오버된 바깥쪽 면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스르르 스며듯이 이렇게 쓸어가듯이 실밥을 걸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쓸어 담듯이 그립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수리보다 오버해서 잡진 않아요. 정수리에 걸쳐주는 거예요. 네, 그래야 훨씬 안정감이 있고 쉬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실밥을 걸어준 다음에 엄지손가락은 여러분이 직구 던지듯이 편하게 잡아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 네 번째 손가락 있죠? 이 네 번째 손가락이 공의 속도를 늦춰줄 거예요. 네, 내가 아무리 직구로 빠르게 던져도 공의 속도를 늦춰줄 거예요. 그리고 이 새끼손가락은 공이 빠지지 않게 공이 빠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늦춰줄 수 있게 그냥 밑에다 이렇게 걸쳐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희한한 그립이 나왔죠. 네, 희한한 그립. 하지만 이게 서클 체인지업이 됩니다. 굉장히 쉽게 던질 수 있는 서클 체인지업이 되는 거예요. 네, 보시면 검지 자체도 이미 다 말려있죠. 네, 굉장히 흡사한 그립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 엄지손가락이 안으로 깊이 들어올수록 공의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하지만 떨어지는 낙폭이나 휘어 들어가는 궤적의 자체는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드는 올라가고 궤적은 좁아지는 거예요. 네, 그럼 이런 구질은 사실 싱킹성에 조금 더 가깝겠죠. 네, 하지만 여기서 엄지손가락을 위쪽으로 조금 이렇게 올려주면 조금 더 이제 서클 체인지업에 가까운 원으로 올려주시게 되면 낙폭은 굉장히 커질 거예요. 굉장히 큰 낙폭의 구질이 되고 궤적 자체도 굉장히 크게 되겠죠. 하지만 스피드는 현저하게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이 모든 변화구는 엄지손가락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올수록 스피드는 느려지고 낙폭이 커지고 엄지손가락이 내려올수록 스피드는 빨라지고 낙폭은 작아진다는 점. 네, 이 부분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타자들을 현혹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타자들 눈에서는 똑같은 회전의 구질인데 이게 투수가 어떤 엄지손가락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위치의 엄지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빨라졌어 이번에는 근데 이번에 갑자기 느려졌어 근데 각도 커. 네,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초구나 카운트를 잡을 때는 아무래도 낙폭이 좀 큰 게 유리하겠죠. 네, 하지만 결정구를 던질 때나 땅볼을 유도할 때는 조금 낙폭이 작고 빠른 게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 서클 체인지업을 잡고 던질 때에는 예를 들어서 직구가 이렇게 일자 궤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 서클 체인지업은 이 직구 라인에서 살짝 우타자 몸쪽으로 휘어갈 수 있도록 손을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 두 손가락만 신경 쓰면 돼요. 이 네 번째 손가락, 다섯 번째 손가락은 그냥 받쳐놓는 스피드를 느리게 하고 공이 안 빠지게 해주는 그 역할 이상의 것은 아무 일도 없어요. 네, 이 두 손가락으로 이 두 손가락을 활용해서 우타자 몸쪽에 직구를 던진다는 느낌만 주면 돼요. 네, 그러면 이거를 막 손을 이렇게 틀 필요도 전혀 없어요. 왜냐면 이미 실밥을 이쪽에서 걸어 잡았기 때문에 스핀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두 손가락 가지고 우타자 몸쪽, 좌타자 바깥쪽에 직구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40km를 던진다는 투수라면 130km의 직구를 던진다는 느낌으로 우타자 몸쪽에 타겟을 잡고 직구를 던져주면 내 공은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빠질 거예요. 자연스러운 서클 체인지업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변화구의 개념을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변화구는 그립으로 던지는 거지 손목으로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립을 이상하게 잡고 직구를 던지면 공이 이상하게 가는 그게 변화구의 기본적인 프로세스예요. 네, 절대 다른 요령이 필요가 없어요. 네, 한 번 더 복습을 하자면 정수리 라인에서 앞쪽으로 잡지 않는 거, 네, 뒤쪽에서 쓸어 담듯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쓸어 담듯이 실밥을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이 걸어주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 스피드 느리게 해주고
다섯 번째 손가락은 공이 안 빠지게끔 받쳐주고, 네, 엄지손가락으로 스피드와 낙폭을 조절하게 되는 것이죠. 네, 엄지가 올라오고 내려오고, 네, 이 위치에 따라서 얼마든지 궤적과 스피드를 조정할 수가 있다는 점을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네, 변화구라는 게 이제 제가 이론편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직구가, 네, 나에게 이제 맞는 직구가 완성이 되고 팔스윙이 완성이 되면 변화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옵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실 어떤 사항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점은 이제 그립. 네, 모든 변화구는 그립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점. 그립을 활용해서 나에게 맞는 그립을 찾아서 직구를 던지면 그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제일 잘못하시는 게 서클 체인지업을 이렇게 그립을 잡으시고 공을 막 이렇게 이렇게 다 먹이기 위해서, 공을 좀 이렇게 잘 가게 하기 위해서 막 일부러 이렇게 손목을 더 막 쓰시는 분들이 있고, 막 슬라이더 그립을 이미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슬라이더를 더 먹게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스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절대 변화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던지게 되면 타자가 이미 손에서 빠질 때 알아버려요. 네, 변화구다 알고 충분히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변화구는 커브가 아닌 이상은 직구가 베이스가 돼야 된다는 점, 또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직구에 준해야 된다는 점, 이 점을 꼭 숙지를 하셔야 되는 걸, 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서클 체인지업도 한 번 더 설명드리지만, 엄지손가락을 활용해서 스피드와 궤적을 조절할 수 있는 점, 엄지손가락이 올라올수록 스피드는 느려지고 궤적은 커지고, 엄지손가락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스피드는 빨라지고 궤적도 짧아진다는 점. 네, 이 점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타자를 현혹시킬 수가 있어요. 같은 구종이고 같은 궤적이지만 얼마든지 현혹시킬 수 있다는 점, 한 그립으로 타자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이 두 손가락을 활용해서 우타자의 몸쪽, 좌타자의 바깥쪽, 그쪽을, 네, 두 손가락을 활용해서 직구를 던지는 느낌. 네, 하지만 내가 140km를 던진다고 생각을 하면 140km의 직구가 아니라 130km 정도의 직구만 던지는 느낌으로 손이 나올 수만 있으면 이 서클 체인지업은 정말 5분 안에 여러분들이 다 던지실 수 있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또 루틴으로 조금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더 공을 더 빨리 던지실 수 있게, 안 아프시고 팔에 무리가 없게 더 강하게 던질 수 있는 루틴으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